김민주는 익숙한 어둠 속에서 깨어났다. 언제나 그렇듯이 꿈은 파편처럼 흩어져 잡히지 않았다. 흐릿한 영상들 사이로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현실의 정적에 묻혔다. 이 오래된 한옥은 밤이 되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키는 듯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달빛이 처마 끝에 걸려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아 텅 빈 공간을 응시했다. 지난 10년 동안 그의 삶은 이 그림자처럼 모호하고 불확실했다. 부모님을 잃은 충격은 여전히 그의 심장 깊숙이 박힌 날카로운 파편이었다.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막연한 직감은 늘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 직감을 파고들 용기는 없었다. 과거는 너무나 아팠고 마주하기 두려운 진실들이 그 안에 잠겨 있을 것만 같았다. 민주는 프리랜서 사진작가였다. 주로 풍경이나 오래된 건축물을 담는 작업을 했고 사람의 얼굴은 거의 찍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빛 속에 비치는 복잡한 감정들을 마주하는 것이 버거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세상을 담는 렌즈 뒤에 숨어 자신을 보호하는 벽을 쌓았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도 이런 방식의 삶을 택한 것도 모두 과거로부터의 도피였다. 할아버지 이철수와 함께 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사는 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평화였다. 할아버지는 따뜻하고 인자한 분이었다. 늘 민준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믿고 지지해 주셨다. 할아버지의 존재는 민준의 삶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따뜻한 온기이자 잃어버린 가족의 흔적이었다. 민준은 침대에서 내려와 마루로 향했다. 시원한 나무바닥이 맨발에 닿는 감촉이 좋았다. 부엌에서는 벌써부터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다. 할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모양이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소박한 일상은 민준에게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다. 부엌 문을 열자 할아버지는 작은 등을 구부린 채 능숙하게 국을 젓고 계셨다. 할아버지의 흰 머리카락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은빛으로 빛났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준이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야. 너는 더 자도 되는데 뭘 벌써 일어났냐. 다 됐다. 앉아라. 민준은 식탁에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갖가지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늘 민준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상을 채워주셨다. 그 순간 부엌 한쪽 구석에 엎드려 있던 슬기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슬기는 진돗개였다. 흰 털에 영리한 눈빛을 가진 민준과 할아버지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할아버지가 시골집에 오신 후 처음으로 키우신 개였다.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와 민준의 손길을 받으며 자란 슬기는 두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랐다. 특히 민준에게는 유독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민준이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면 그의 발치에 엎드려 잠이 들었고 민준이 슬픈 표정을 지을 때면 조용히 다가와 코를 비볐다. 그에게 슬기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민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존재였다. 슬기야, 너도 밥 먹어야지. 할아버지가 슬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슬기는 낑낑거리며 할아버지에게 애교를 부렸다. 하지만 오늘따라 슬기의 눈빛은 평소와는 다르게 날카로워 보였다. 꼬리를 흔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하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경계하는 것처럼 말이다. 민주는 슬기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저 잠이 덜 깬 탓이겠거니 생각했다. 아침 식사는 평화로웠다. 할아버지는 민준에게
시골 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다. 농작물 작황이라든지 이웃 마을의 잔치 소식이라든지. 민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는 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민준에게 안정을 주었다. 그런데 문득 할아버지의 손등에 작게 멍이 들어있는 것을 민준은 발견했다. 멍은 푸르스름하게 변색되어 있었고 언뜻 보기에는 가볍게 부딪힌 상처 같았다. 할아버지, 손등의 멍은 뭐예요? 어디 부딪히셨어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더니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내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하셨다. 아, 이거윗이 어제 밭일 하다가 모르는 사이에 어디 부딪혔나 보지. 늙으니까 뼈마디가 약해져서 그래. 별거 아니니 신경 쓸 것 없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민주는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짧은 망설임을 읽었다. 그리고 그 순간 슬기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마치 할아버지의 거짓말에 대한 항의라도 하는 것처럼. 슬기의 시선은 창밖의 어느 한 지점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 그쪽을 돌아보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민준은 카메라를 들고 마을의 오래된 돌담길을 걷고 있었다. 렌즈를 통해 보이는 세상은 언제나 그에게 위안을 주었다. 낡고 바랜 돌들 하나하나에 오랜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는 셔터를 누르며 몰입했지만 아침에 본 할아버지의 멍든 손과 슬기의 이상한 행동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소와 다른 슬기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할아버지의 미묘한 반응. 민주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평화롭기만 하던 이 시골 생활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집 마당에는 할아버지가 나무 의자에 앉아 계셨고 슬기는 할아버지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다. 슬기는 민준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꼬리를 맹렬히 흔들며 달려왔다. 민준은 슬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할아버지는 잠시 후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다. 오늘 저녁은 민준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이었다. 할아버지는 요리 솜씨가 좋으셨고 특히 갈비찜은 일품이었다.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식탁에 갈비찜과 갖가지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졌다. 민준은 군침을 삼키며 자리에 앉았다. 할아버지도 맞은편에 앉으셨다. 그 순간 슬기가 갑자기 식탁 주위로 다가왔다. 평소에는 식사 시간에는 늘 한쪽에 얌전히 앉아 주인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던 슬기였다. 민주는 의아하게 슬기를 바라보았다. 슬기의 눈은 초점이 흐려진 듯 공허했다.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슬기야, 왜 그래 배고파? 민준이 슬기에게 물었다. 하지만 슬기는 대답 대신 낮고 굵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냈다. 슬기의 시선은 오직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향해 있었다. 마치 그 음식들이 거대한 위협이라도 되는 것처럼 할아버지는 슬기의 행동에 당황한 듯 하셨다. 슬기야, 왜 이러니? 어서 저리가 앉아라. 할아버지가 슬기를 타이르려고 했지만 슬기는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지고 몸을 낮추며 공격 태세를 취했다. 그때였다. 슬기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 식탁 한가운데로 돌진했다. 거대한 몸집으로 식탁 다리를 들이받는 순간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식탁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기울어졌다. 그 위에 놓여있던 찌개 그릇, 갈비찜 접시, 반찬 그릇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유리 그릇들이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갈비찜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뿌려졌다. 민주는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장면에 얼어붙었다. 자신이 키우던 슬기가 이런 난폭한 행동을 하다니.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교차했다. 슬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준이 소리쳤다. 슬기는 민준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깨진 접시 조각들 사이에서 불안하게 맴돌았다. 그리고는 식탁이 넘어지면서 쏟아진 음식물들을 경계하며 킁킁거렸다. 마치 그 안에 숨겨진 독이라도 찾는 것처럼. 슬기의 코는 찌개 속으로 파고들더니 순간적으로 움찔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는 다시 맹렬하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할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 끝을 향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숟가락에 묻어있던 된장찌개 국물을 향해 있었다. 할아버지는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눴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옅은 공포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할아버지는 슬기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이내 시선을 돌려 민준을 보았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슬기는 여전히 으르렁거리며 쏟아진 음식물 주위를 맴돌았다. 그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나 공격이 아니었다. 민준은 그제야 슬기의 행동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이유가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어쩌면 슬기는 그저 밥상을 엎은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는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다. 이 평화로운 시골집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슬기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민주는 깨진 그릇 조각과 흩어진 음식물들 사이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슬기가 일으킨 난장판은 그의 마음속에 혼란과 분노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슬기야, 너 대체 왜 그래?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슬기는 민준의 물음에도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초점 없는 눈은 여전히 쏟아진 음식물을 향해 있었다. 마치 그 안에 끔찍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듯이 할아버지는 땅에 흩어진 음식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다. 괜찮다. 민준아, 슬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예민한가 보구나. 며칠 전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민준은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짧은 동요를 읽었다. 슬기가 정말 단순히 예민한 것일까? 아니면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 민준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믿으려 애썼다. 슬기는 그에게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였고 이런 난폭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엉망이 된 부엌을 치우기 시작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쓸어 담고 바닥에 쏟아진 음식물들을 닦아냈다. 그 와중에도 슬기는 멀리 떨어지지 않고 그들 주위를 맴돌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특히 찌개 국물이 쏟아진 곳을 향해서는 더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모든 것을 치우고 난 뒤 민준은 슬기를 향해 다가갔다. 슬기는 민준을 보자마자 몸을 낮추고 꼬리를 흔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민준은 슬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슬기야, 너 정말 왜 그랬어? 혹시 아픈 거니? 슬기는 민준의 손길에 고개를 비볐지만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슬기의 행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슬기는 결코 이유 없이 그런 행동을 할 게가 아니었다. 평소의 슬기는 누구보다 온순하고 충성스러웠다. 민준은 아침에 본 할아버지의 멍든 손과 할아버지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떠올렸다. 그리고 슬기가 유독
할아버지의 식사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보니 할아버지는 이미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계셨다. 슬기는 할아버지 옆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슬기가 왜 그랬을까요? 혹시 녀석이 뭘 본 걸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흙 묻은 손으로 이마의 땀을 닦으시며 말씀하셨다. 글쎄다. 민준아, 녀석도 나이가 드니까 가끔 이상해지는 모양이야. 아니면 낯선 사람이 집 근처를 지나가서 그랬을 수도 있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할아버지의 대답은 어딘가 모르게 얼버무리는 듯했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민준의 시선을 피하며 다시 흙을 매만졌다. 그때 슬기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꼬리를 흔들며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당겼다. 그리고는 집 안쪽, 특히 할아버지의 방 쪽으로 이끄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슬기의 눈빛은 어딘가 간절해 보였다. 민준은 슬기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그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슬기는 할아버지의 방문 앞에 멈춰 서서 코로 문을 툭툭 치며 낑낑거렸다. 민준은 슬기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다. 할아버지의 방은 평소에 민준이 잘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다. 슬기야, 왜 그래? 할아버지 방에 뭐가 있는데? 민준이 물었다. 슬기는 대답 대신 할아버지의 낡은 서랍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슬기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서랍장 위에는 오래된 책들이 몇 권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상자는 할아버지가 늘 아끼시는 물건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나무 상자였지만 할아버지는 늘 그 상자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민준에게도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 민준은 슬기의 행동에서 강렬한 메시지를 느꼈다. 슬기는 분명히 저 상자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올렸다.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민준은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할아버지의 손등에 난 멍을 다시 떠올렸다. 단순한 바칠 상처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했다. 그리고 슬기의 어젯밤 행동, 모든 것이 미심쩍었다. 그날 오후 민준은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식료품점으로 향했다. 할아버지에게 드릴 약과 몇 가지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였다. 상점 주인은 할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낸 박할머니였다. 박할머니는 민준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다. 아이고, 민준이 왔구나. 할아버지는 잘 지내시고 요즘 통 안 보이시더라니. 박할머니가 푸근한 미소로 물었다. 네, 할아버지 잘 계세요. 요즘 밭일 때문에 바쁘셔서요. 민준이 대답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요즘 들어 자꾸 기운 없어 보이시고 가끔 멍하니 계실 때도 있더라니까. 내가 가끔 집에 찾아가도 뭘 깜빡하시는 것처럼 잊어버리시고 건강 괜찮으신지 걱정돼서 말이야. 박할머니의 걱정 섞인 말에 민준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할아버지의 최근 모습과 겹쳐지는 부분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혹시 다른 걱정거리가 있으신 건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도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고 손등에 멍도 있으시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할아버지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 말쑥한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었는데 영 인상이 좋지 않더라고.
딱 봐도 우리 마을 사람은 아니었고 박할머니는 말을 잇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생각한 듯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민준에게 눈짓으로 말을 피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민준이 고개를 돌리자 상점 문 밖으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민준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마치 민준과 박할머니의 대화를 엿듣기라도 한 것처럼 서늘한 기운을 풍겼다. 박할머니는 급히 화제를 돌렸다. 아이고, 요즘 날씨가 좋아서 밭작물이 잘 되는구먼. 혹시 필요한 거라도 더 있니? 민준은 그 남자를 의식하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아니요, 할머니, 이 정도면 됐어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민준이 계산을 마치고 상점을 나서자 그 뒤를 따라 나섰다. 민준은 일부러 속도를 늦춰 남자의 행동을 살폈다. 남자는 민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왔다. 분명히 자신을 미행하고 있었다. 민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도대체 저 남자는 누구이며 왜 자신을 미행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가 박할머니의 말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은 슬기를 발견했다. 슬기는 마을 어귀에서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 다가오자 슬기는 꼬리를 맹렬히 흔들며 그의 발치에 몸을 비볐다. 민준은 슬기의 행동에 안도감을 느꼈다. 이 상황에서 슬기의 존재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슬기는 민준의 발걸음에 맞춰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민준은 다시 할아버지의 방에 있는 나무 상자를 떠올렸다. 슬기가 그토록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저 상자였다. 민준은 박할머니의 말, 그리고 자신을 미행하던 남자를 떠올리며 상자에 대한 궁금증이 극에 달했다. 그는 혹시나 할아버지가 들어오실까봐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었다. 상자를 아무리 이리저리 돌려봐도 열쇠 구멍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슬기가 다시 민준의 손을 툭툭 치며 할아버지의 낡은 옷장 서랍을 가리켰다. 민준은 슬기가 가리키는 대로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할아버지의 낡은 옷들과 함께 한쪽에 작게 접힌 손수건이 놓여 있었다. 민준은 손수건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작고 낡은 은색 열쇠가 있었다. 열쇠는 마치 오랜 시간 사용된 것처럼 닳아 있었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이 열쇠가 나무 상자의 열쇠임을 알아차렸다. 슬기는 민준의 손에 있는 열쇠를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그의 눈은 기대감과 함께 어떤 비장함마저 담고 있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고 돌렸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 오래된 편지 뭉치, 그리고 낡은 가죽 표지에 노트가 들어있었다. 사진들은 젊은 시절의 부모님과 어린 민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편지들은 부모님이 할아버지께 보낸 것들이었다. 민준은 사진들과 편지를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노트를 집어들었다. 노트는 할아버지의 것이 분명했다. 낡은 표지에는 이철수 일기라고 쓰여 있었다. 민준은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잉크가 번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20년 전 내 아들과 며느리가 비명횡사했다. 세상은 단순한 교통사고라 했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내 손으로 진실을 밝히고 내 손주 민준이를 지킬 것이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의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니.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의 눈은 빠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노트에는 할아버지가 지난 20년 동안 홀로 감춰진 진실을 추적해 온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특정 날짜와 장소,
그리고 의문의 인물들에 대한 단서들이 빼곡했다. 그중 한 페이지에는 천지그룹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진우라는 이름이 날카로운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그 이름은 민준에게 낯설지 않았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본 대기업 총수의 이름이었다. 할아버지는 이 노트를 통해 부모님의 죽음이 천지그룹의 비리 사건과 얽혀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진우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민주는 노트를 읽어 내려가며 충격에 휩싸였다. 노트의 내용들은 할아버지의 멍든 손, 슬기의 이상한 행동, 박할머니의 경고, 그리고 자신을 미행하던 남자까지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었다. 슬기가 밥상을 엎은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를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경고였던 것이다. 아마도 슬기는 음식에서 독극물의 냄새를 맡았거나 아니면 한진우의 부하들이 할아버지를 위협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리고 슬기는 민준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그에게 이 상자의 존재를 알려주려 했던 것이다. 민준은 슬기를 바라보았다. 슬기는 여전히 민준의 곁을 지키며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확신에 찬 듯 보였다. 마치 이제야 알았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분노와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민준의 마음을 덮쳐왔다. 그는 할아버지와 슬기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고통을 감내해 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할아버지가 묵묵히 혼자 싸워왔던 외로운 싸움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다. 그의 부모님의 죽음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들을 옥죄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민주는 노트 속의 글자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내 손으로 진실을 밝히고 내 손주 민준이를 지킬 것이다. 할아버지의 비장한 다짐이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제 민준은 더 이상 과거에 숨어 지낼 수 없었다. 슬기가 알려준 이 진실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시작한 싸움을 이어받아야 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뒤섞였다. 두려움, 분노, 슬픔, 그리고 뜨거운 결의. 민주는 노트를 굳게 쥐었다. 그의 손에 들린 노트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의 역사이자 밝혀져야 할 진실의 증거였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였다. 20년 전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은 그의 세상 전체를 뒤흔들었다. 일기장 속 글자 하나하나에는 할아버지의 고통과 집념, 그리고 민준을 향한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힘겹게 혼자 싸워왔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슬기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이 상자를 보여주려 했는지도 이제야 명확해졌다. 슬기는 가족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민준을 지키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했던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미행하던 검은 양복의 남자, 박할머니의 걱정스러운 시선,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등에 난 멍까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천지그룹, 그리고 한진우. 그 이름들이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이 위험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다. 민주는 일기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할아버지는 날짜별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 두셨다. 부모님의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흔적들, 사고 직후 천지그룹 측에서 급하게 합의를 종용했던 일,
그리고 의문의 남자들이 찾아와 협박했던 내용들. 할아버지는 마치 형사처럼 집요하게 단서들을 추적하셨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시도, 목격자 탐문, 그리고 심지어 천지그룹 내부의 비리 정보를 캐내려 했던 기록까지. 그러나 할아버지의 모든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었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셨다. 일기장 곳곳에는 내가 죽거든 민준이가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가 쓰여 있었다. 슬기는 민준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이 한숨을 쉬거나 얼굴을 찌푸릴 때마다 슬기는 걱정스러운 듯 그의 손을 핥았다. 민준은 슬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슬기야, 네가 다 알려준 거지. 고맙다. 정말 고마워. 슬기는 꼬리를 흔들며 민준의 품에 머리를 비볐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가 민준의 마음을 채웠다. 민준은 당장이라도 도시로 달려가 한진우를 찾아내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할아버지가 20년간 홀로 싸워왔던 거대한 적이었다.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할아버지와 자신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다. 일단 할아버지가 노트를 통해 밝혀낸 정보들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슬기는 분명 그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될 것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노트에 언급된 특정 날짜의 신문 기사를 찾아보기로 했다. 부모님의 사고가 일어났던 날, 그리고 그 이후 천지그룹과 관련된 작은 사건들이 기록된 날짜들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오래된 기사들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끈기와 슬기의 알 수 없는 도움 덕분에 그는 몇 가지 중요한 기사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특히 그의 눈길을 끈 것은 부모님 사고 직후 터져 나왔던 천지그룹 계열사 공장 부지 매입과 관련된 기사였다. 당시 이 공장 부지는 환경 오염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었는데 사고 발생 후 불과 몇 달 만에 매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었다. 사고 현장이 공장 부지 인근이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 천지그룹의 개발 프로젝트를 방해하던 주민 대표 중 한 명이 민준의 아버지였다는 할아버지의 일기 내용이 섬뜩할 정도로 일치했다.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살인이라는 강력한 증거였다. 민준은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할아버지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의 이름도 기록해 두셨다. 안정호 경위. 그리고 그의 옆에는 수사 중단 압력이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민준은 안정호 경위를 찾아보기로 했다. 20년이 지났으니 아마 퇴직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아는 유일한 외부 인물일 수도 있었다. 민준은 할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바티를 나간 틈을 타 노트북으로 안정호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다행히 그의 이름은 그리 흔치 않았고 몇 년 전 지역 언론에 보도된 작은 기사에서 그의 근황을 찾을 수 있었다. 안정호는 은퇴 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놀랍게도 그 마을은 민준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민준은 안정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혼자 가는 것이 불안했다. 그때 슬기가 그의 옆에 바싹 다가와 몸을 비볐다. 슬기는 마치 민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옆을 지켰다. 민준은 슬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슬기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의 가족을 지켜온 수호견이자 진실을 향한 길을 밝혀주는 등대였다. 다음 날 민준은 할아버지에게 사진 촬영을 간다고 둘러대고
슬기와 함께 안정호가 살고 있는 마을로 향했다. 슬기는 채 타자마자 창밖을 주시하며 뭔가에 집중하는 듯했다. 민주는 슬기의 후각과 직감을 믿었다. 슬기는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에게 어느 한 방향으로 가라고 재촉하는 듯 낑낑거렸다. 민준은 슬기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안정호의 집은 작고 아담한 한옥이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마루에는 낡은 의자가 놓여 있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성이 나왔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였다. 안정호였다. 민준은 자신을 소개하고 부모님의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안정호는 민준의 부모님 이름이 나오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교차하는 듯했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안정호에게 내밀었다. 경위님,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난 20년간 이 사고의 진실을 추적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위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정호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겼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일기장을 다 읽자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맺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좀 더 용기를 냈어야 됐는데. 안정호는 고개를 떨구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안정호는 민준에게 20년 전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부모님의 사고는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다. 당시 천지그룹의 한진우는 공장 부지 매입을 위해 민준의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압력을 가했다. 민준의 아버지는 환경 문제와 주민들의 삶을 위해 끝까지 매각을 반대했고 결국 한진우는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사고 당일 한진우의 지시를 받은 부하들이 민준의 부모님이 탄 차량을 고의로 추락시켰던 것이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증거가 조작된 상태였습니다. 브레이크 파열, 음주운전, 모두 그들의 조작이었죠. 저는 직감적으로 이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저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되었고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경찰복을 벗었습니다. 안정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고백에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한진우, 그는 악마였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을 무참히 살해하고 20년 동안 그 진실을 은폐해왔던 것이다. 민준은 안정회에게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담긴 정보들과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안정호는 민준이 수집한 자료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특히 슬기의 행동에 대한 민준의 설명은 안정회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모든 걸 혼자서 그리고 이 개와 함께 알아내셨다니 대단합니다. 안정호는 슬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슬기는 안정호의 옆에 앉아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마치 안정호의 진심을 확인하는 것처럼 민준은 안정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위님,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아버지와 슬기가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위님도요.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한진우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안정호는 민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죄책감이 민준의 강렬한 눈빛 속에서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끝까지 돕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드디어 온 것 같군요. 민준은 안정호의 말에 희망을 느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끈기와 슬기의 지혜, 그리고 안정호의 경험과 정의감이 합쳐진다면 어떤 거대한 적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함께 한진우와 천지그룹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한진우의 비자금 내역과 그동안 은폐해온 범죄 증거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슬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민주는 직감했다. 슬기의 뛰어난 후각과 지능은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단서들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다. 민주는 안정호 경위의 고백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20년 전 부모님의 죽음이 천지그룹 한진우의 잔혹한 음모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그의 영혼을 잠식하는 듯 했다. 하지만 안정호의 눈빛에서 본 죄책감과 다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는 민준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낼 수 없었다. 할아버지와 슬기, 그리고 이제 안정호까지. 그들은 함께 이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워야 했다. 안정호는 민준이 가져온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그동안 민준이 수집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이철수 어르신께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기록해 두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많았군요. 안정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과 함께 깊은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는 특히 슬기의 역할에 주목했다. 걔가 이렇게까지 주인을 보호하고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슬기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민주는 슬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슬기는 안정호의 말에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흔들었다. 민주는 안정호에게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와 최근 들어 부쩍 심해진 건망증, 그리고 손등의 멍에 대해 이야기했다. 안정호는 민준의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아무래도 한진우 측에서 어르신께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르신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음식에 무언가를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슬기가 밥상을 엎은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겁니다. 안정호의 말에 민주는 소름이 돋았다. 슬기가 밥상을 엎은 것이 할아버지를 독극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가설이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 민주는 할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그는 안정호와 함께 한진우의 비리를 파헤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한진우의 비자금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안정호는 과거 천지그룹과 관련된 몇몇 사건들을 재조사하며 한진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특히 그는 천지그룹의 비밀 금고가 숨겨진 장소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있었다. 한진우는 자신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를 한 곳에 보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그 장소가 보안이 철저하다는 겁니다. 민주는 자신의 사진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비를 이용해 한진우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의 비서나 측근들을 미행하여 단서를 잡기로 했다. 슬기는 그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될 것이었다. 슬기의 뛰어난 후각은 인간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냄새나 흔적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며칠 후 민주는 안정호와 함께 도시로 향했다. 슬기는 민준의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주시했다. 도시의 복잡한 풍경은 시골과는 확연히 달랐지만 슬기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진 듯했다. 그들은 먼저 한진우의 사무실이 있는 천지그룹 본사 건물을 주시했다. 민주는 건물 주변을 오가며 사진을 찍는 척하며
보안 시스템과 출입 동선을 파악했다. 슬기는 민준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지만 그의 코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주변의 냄새를 맡았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은 한진우의 비서가 퇴근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비서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경로로 퇴근했고 한 손에는 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민준은 슬기와 함께 비서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슬기는 비서의 냄새를 기억하는 듯 인파 속에서도 정확하게 비서의 뒤를 따랐다. 민준은 멀리서 비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그의 행동을 기록했다. 비서는 퇴근 후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한진우의 또 다른 측근으로 보이는 남자와 만났다. 민준은 레스토랑 근처에 숨어들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슬기가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레스토랑 뒤편의 작은 골목으로 이끌었다. 골목 끝에는 레스토랑의 환풍구가 있었다. 슬기는 환풍구 아래에 앉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민준은 슬기의 행동에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초소형 도청 장비를 환풍구 근처에 설치했다. 며칠 후 민준은 도청된 내용을 분석했다. 비서와 측근의 대화는 대부분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중간중간 회장님 지시, 비밀 금고, 지하 3층과 같은 단어들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서가 포착되었다. 회장님께서 이번 주말에 별장으로 가실 겁니다. 그때 금고의 서류들을 옮기실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준은 안정회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안정호는 눈을 빛냈다. 별장 그렇다면 그곳이 한진우의 비밀 금고가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이라면 경비가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진우의 별장 위치를 파악했다. 별장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숲이 우거져 있었다. 민준은 별장 주변을 미리 답사하며 잠입 경로를 계획했다. 슬기는 민준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주변의 낯선 냄새나 인기척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슬기는 특히 별장 주변의 숲속에서 특정 냄새를 맡고는 민준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재촉했다. 민준은 슬기가 이끄는 대로 숲속을 헤치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낡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다. 오두막은 버려진 듯 보였지만 슬기는 오두막 주변에서 더욱 강하게 냄새를 맡았다. 민준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낡은 가구들과 함께 한쪽 벽에는 흙이 묻은 삽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바닥의 한 부분은 다른 곳보다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이곳이 비밀 금고의 은밀한 출입구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말이 다가왔다. 민준과 안정호는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민준은 자신의 카메라 장비와 함께 슬기를 데리고 별장으로 향했다. 안정호는 외곽에서 지원을 맡기로 했다. 그들은 한진우가 별장을 비운 틈을 타 잠입할 계획이었다. 별장 주변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민준은 슬기와 함께 숲속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자 슬기는 곧바로 흙이 파헤쳐진 바닥으로 다가갔다. 슬기는 그곳을 긁으며 민준에게 파헤쳐보라는 듯 낑낑거렸다. 민준은 삽을 들고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쇠로 된 덮개가 있었다. 민준은 소의 덮개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이 있었다. 계단 아래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민준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슬기는 그의 뒤를 바싹 따랐다. 지하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다.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거대한 금고문이 있었다.
금고문은 최신식 보안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다. 민주는 안정회에게 연락해 금고의 보안 시스템을 해제할 방법을 물었다. 안정호는 미리 확보해둔 정보를 바탕으로 금고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민주는 안정호의 지시에 따라 복잡한 숫자와 기호를 입력했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은 온갖 서류와 현금 다발로 가득했다. 민주는 빠르게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천지그룹의 비자금 내역, 불법 로비 명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사고와 관련된 문서들이었다. 사고 당시에 조작된 경찰 보고서 원본, 한진우가 직접 지시를 내린 녹취록, 그리고 사고를 실행에 옮긴 부하들의 자백서까지. 모든 증거들이 이곳에 숨겨져 있었다. 민주는 서둘러 모든 증거들을 카메라에 담고 중요한 서류들은 가방에 챙겼다. 슬기는 금고 안을 킁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슬기는 상자를 코로 툭툭 치며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민준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어있었다. 사진첩 속에는 한진우의 젊은 시절 모습과 함께 민준의 부모님과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다. 그들은 대학 동창인 듯했다. 그리고 한진우의 얼굴에는 민준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열등감과 증오가 엿보이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한진우는 단순히 사업상의 이유로 부모님을 죽인 것이 아니었다. 개인적인 원한이 얽혀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오두막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몸을 숨겼다. 슬기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민준의 앞을 막아섰다. 한진우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금고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듯했다. 누가 들어왔어? 그들의 목소리가 지하 공간에 울려 퍼졌다. 민준은 증거들을 챙겨 슬기와 함께 재빨리 몸을 숨겼다. 부하들은 금고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민준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슬기는 민준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지만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민준은 금고 안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한진우의 부하들이 금고 안으로 들어와 손전등을 휘두르며 주변을 살피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더욱 거세게 두드렸다. 슬기는 민준의 발치에 바싹 붙어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준은 슬기의 몸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에 자신 또한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아무도 없는데 잘못 들었나? 부하 중 한 명이 투덜거렸다. 확인해봐. 회장님 물건이라도 없어지면 우리 목이 달아나. 다른 부하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들은 금고 안의 서류들을 뒤적이며 사라진 증거들을 찾으려는 듯했다. 민주는 자신이 챙긴 서류들이 들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슬기는 부하들의 움직임에 따라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그들을 경계했다. 한 부하가 민준이 숨어있는 선반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민준은 손에 땀을 쥐었다. 슬기가 불시에 튀어나갈까봐 걱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슬기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몸을 숨긴 채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냈다. 다행히 부하는 민준이 숨어있는 선반 아래까지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지나쳤다. 그들은 금고 안을 대충 훑어본 후 다시 밖으로 나갔다. 민준은 그들이 오두막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주변이 다시 고요해지자 민준은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슬기와 함께 금고 밖으로 나와 오두막을 빠져나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민준은 안정회에게 연락해
성공적으로 증거를 확보했음을 알렸다. 안정호는 안도하며 민준을 칭찬했다. 잘했습니다. 민준 씨, 이제 중요한 건 그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한진우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겁니다. 민준은 집으로 돌아오기 전 안정호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났다. 민준은 금고에서 가져온 증거들을 안정호에게 건넸다. 녹취록, 조작된 보고서, 한진우의 비자금 내역서, 그리고 부모님과 한진우가 함께 찍힌 사진첩까지. 안정호는 증거들을 꼼꼼히 살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한진우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분명 민준 씨의 뒤를 쫓을 겁니다. 안정호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의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집 주변을 맴도는 검은색 차량. 아무 이유 없이 민준의 사진 작업실을 기웃거리는 낯선 사람들. 민준은 매 순간 긴장하며 생활했다. 슬기는 더욱 민감해졌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웠고 낯선 기척이 느껴지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슬기 덕분에 민준은 몇 번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한 번은 밤늦게 작업실에서 돌아오던 길에 슬기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골목길 구석을 향해 뛰어들었다. 그곳에는 민준을 기다리고 있던 한진우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슬기의 기습적인 공격 덕분에 민준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다. 민준은 할아버지를 걱정했다. 할아버지는 민준의 걱정을 눈치챘는지 오히려 민준에게 괜찮다고 다독이셨다. 하지만 민준은 할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불안감을 읽었다. 그는 할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싶었지만 할아버지는 이 집을 떠나려 하지 않으셨다. 내 아들과 며느리의 진실이 밝혀지는 걸 이 집에서 봐야지. 이 집은 내 아들 내외의 영혼이 깃든 곳이야. 할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에 민준은 더 이상 고집할 수 없었다. 안정호는 민준에게 경찰 내부에 여전히 한진우의 영향력이 남아있을 수 있다며 언론에 제보하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고 여론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진우가 모든 것을 덮으려 할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준은 잠에서 깨어났는데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슬기도 없었다. 민준은 불안감에 휩싸여 할아버지를 찾아다녔다. 마당에도 텃밭에도 할아버지는 없었다.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민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김민준 씨, 오랜만입니다. 당신 부모님과 관련된 일로 잠시 할아버님을 모셨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다. 한진우였다. 당신이 가져간 것들을 돌려주면 할아버님은 무사하실 겁니다. 당신은 가족을 잃는 아픔을 2번 겪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할아버지가 납치당했다니 그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당신이 감히 우리 할아버지를 건드려 당장 할아버지를 돌려보내. 흥미로운 반응이군요. 하지만 당신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밤 10시 천직으로 폐쇄된 공장으로 오십시오. 혼자. 그리고 당신이 가져간 모든 것을 가지고 오세요. 만약 경찰에게 알리거나 약속을 어길 시에는 할아버님 목숨은 보장 못합니다. 한진우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었다. 민준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할아버지를 어떻게든 구해야 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즉시 안정호에게 연락했다. 안정호는 민준의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역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늘 그랬죠. 약속 장소가 폐쇄된 공장이라면 분명 함정을 파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구해야 합니다. 경위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안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외곽에서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찰이라는 것을 들키면 안 됩니다. 안정호는 비번인 경찰 동료 중 믿을 수 있는 몇 명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과거 안정호와 함께 부패 경찰에 맞섰던 경험이 있는 정의감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폐쇄된 공장의 내부 구조였다. 한진우는 그곳을 자신의 범죄 행위를 처리하는 장소로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함정이 많을 것이 분명했다. 그때였다. 슬기가 민준의 옆에 바싹 다가와 코로 민준의 손을 툭툭 치며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민준은 슬기가 할아버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직감을 했다. 슬기야, 할아버지를 찾아낼 수 있겠니? 민준이 조용히 물었다. 슬기는 민준의 말을 이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소리로 짖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을 담고 있었다. 민준과 안정호는 슬기와 함께 폐쇄된 공장으로 향했다. 밤은 깊었고 공장 주변은 으스스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공장 건물은 거대하고 낡았으며 곳곳에 깨진 유리창과 녹슨 철골들이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마치 그 안에서 벌어질 비극을 예고하는 듯했다. 공장 입구에는 한진우의 부하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민준은 안정호가 알려준 비밀 통로를 통해 공장 내부로 잠입하기로 했다. 슬기는 민준의 발걸음에 맞춰 소리 없이 움직였다. 슬기의 뛰어난 야간 시력과 후각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낡은 환풍구를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 공기는 차갑고 습했으며 퀴퀴한 소의 냄새가 진동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한진우의 부하들이 공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그들을 피해 움직였다. 슬기는 민준의 앞에서 앞장섰다. 그의 코는 끊임없이 바닥의 냄새를 맡으며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슬기가 한 곳에서 멈춰 섰다. 슬기는 낮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민준에게 어느 한 방향을 가리켰다. 그곳에서는 희미하게 할아버지의 채취가 느껴지는 듯했다. 민준은 슬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향했다. 그들은 낡은 기계들이 늘어서 있는 복잡한 통로를 지나쳤다. 슬기는 민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앞장섰다. 마침내 그들은 공장 깊숙한 곳에 있는 넓은 공간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낡은 의자에 묶여있는 할아버지가 보였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진우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한진우의 뒤로는 여러 명의 부하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슬기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낮은 으르렁거림을 터뜨리며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민준은 슬기를 진정시키며 할아버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드디어 오셨군. 김민준 씨. 한진우가 민준을 비웃듯이 바라보았다. 약속대로 가져온 것은 있나? 민준은 한진우의 말에 대꾸하는 대신 가방을 열어 그가 원하던 증거들을 꺼냈다. 당신이 원하던 것들입니다. 할아버지를 풀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진우는 비웃듯이 웃으며 민준의 손에 들린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좋아. 하지만 누가 먼저 풀려날지는 내가 결정한다. 그의 눈빛은 잔인하게 빛났다. 한진우는 부하들에게 지시했고 그들은 천천히 민준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이미 이곳이 함정임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슬기가 갑자기 한진우의 뒤편에 있는 낡은 철제 캐비닛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슬기의 짖는 소리는 공장 전체를 뒤흔들 만큼 우렁찼다. 한진우와 부하들은 슬기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며 캐비닛 쪽을 돌아보았다. 슬기의 눈은 그곳에 숨겨진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민주는 슬기의 행동에 의문을 품었지만 이내 슬기가 무언가를 노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슬기의 맹렬한 짖음이 폐쇄된 공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한진우와 그의 부하들은 슬기의 돌발 행동에 순간 당황하여 시선을 낡은 철제 캐비닛으로 돌렸다. 민주는 슬기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동시에 녀석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슬기의 날카로운 눈빛은 캐비닛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저게가 미쳤나. 한진우의 부하 중 한 명이 슬기를 향해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슬기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더욱 크게 내며 캐비닛 쪽으로 돌진했다. 녀석은 거친 몸통 박치기로 낡은 캐비닛 문을 들이받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캐비닛 문이 떨어져 나갔고 그 안에서 녹슨 철제 상자 하나가 굴러 떨어졌다. 상자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깨진 유리 조각들이 튀어나왔다. 동시에 매캐한 냄새가 공장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한진우와 그의 부하들은 상자에서 튀어나온 깨진 유리병과 냄새에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염산이나 다른 유독 물질임을 알아차렸다. 슬기는 이 상자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폭로함으로써 한진우 일당의 주의를 돌리려 했던 것이다. 저런 미친 개를 봤나. 한진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부하들에게 민준과 슬기를 제압하라고 소리쳤다. 부하들이 민준에게 달려드는 순간 슬기가 다시 맹렬하게 짖으며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녀석은 놀라운 민첩성으로 부하들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며 그들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한 부하가 휘청거리며 넘어지자 다른 부하들도 슬기의 움직임에 혼란스러워했다. 그 틈을 타 민주는 안정회에게 신호를 보냈다. 공장 외곽에서 대기하고 있던 안정호와 그의 동료들은 이 소란을 신호로 삼아 공장 내부로 진입했다. 안정호의 동료들은 한진우의 부하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격투 소리와 비명, 그리고 슬기의 짖는 소리가 뒤섞였다. 민주는 이 혼란을 틈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묶인 채 기절해 계셨다. 민주는 서둘러 할아버지의 결박을 풀었다. 할아버지의 손목에는 밧줄에 쓸린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민주는 할아버지를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 했다. 그때 한진우가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가득했다. 네가 감히 내 것을 건드려. 내 부모처럼 너도 오늘 여기서 끝장이다. 한진우는 흉기를 휘두르며 민준에게 덤벼들었다. 민준은 할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피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할아버지의 안전이 더 중요했다. 한진우는 생각보다 날렵했고 그의 공격은 민준을 위협했다. 바로 그때 슬기가 한진우의 팔을 물었다. 슬기의 이빨이 한진우의 팔에 깊숙이 박혔고 한진우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흉기를 떨어뜨렸다. 슬기는 한진우의 팔을 놓지 않고 맹렬하게 물고 늘어졌다. 민주는 슬기의 용감한 행동에 감탄했다. 슬기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민준과 할아버지를 지키고 있었다. 슬기 덕분에 기회를 잡은 민주는 쓰러진 흉기를 발로 차 멀리 날려버렸다. 그리고는 한진우의 팔을 붙잡아 바닥에 내던졌다. 한진우는 바닥에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쓰러졌다. 이런 개 같은 자식 감히 날 물어. 한진우는 슬기를 향해
분노에 찬 시선을 던졌다. 그 순간 안정호가 한진우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한진우, 당신은 체포됐다. 20년 전부터 시작된 당신의 모든 악행이 오늘 끝날 것이다. 안정호의 동료들도 부하들을 모두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공장 안은 더 이상 소란스럽지 않았다. 비로소 모든 싸움이 끝난 듯했다. 민주는 기절한 할아버지를 부축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는 지난 20년간 홀로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견뎌내셨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할아버지가 깨어나셨을 때 그는 할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이 밝혀졌음을 알려드리고 싶었다. 안정호는 체포된 한진우에게 수갑을 채웠다. 한진우는 여전히 발버둥치며 악을 썼지만 그의 발버둥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안정호는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생 많았습니다. 민준 씨,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민준은 슬기를 바라보았다. 슬기는 한진우의 팔을 물었던 상처를 입었는지 아빠를 절뚝거리고 있었다. 민준은 슬기를 품에 안고 그의 상처를 살폈다. 슬기야, 괜찮아, 많이 아파. 슬기는 민준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다. 그의 눈은 민준을 향해 깊은 신뢰와 사랑을 담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하고 공장 안은 더욱 분주해졌다. 증거물들이 수거되고 체포된 한진우와 그의 부하들이 연행되었다. 민준은 안정회에게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금고에서 가져온 증거물들을 모두 건넸다. 이 모든 것이 한진우의 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구급차가 도착하여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민준은 슬기와 함께 할아버지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할아버지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피로로 인해 한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슬기의 상처도 심각하지는 않았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민주는 지난 날들을 되짚어 보았다. 20년 전의 비극, 할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싸움, 그리고 슬기의 필사적인 경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처럼 이어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갚고 할아버지의 오랜 숙권을 풀어드리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뉴스는 온통 천지그룹 한진우 회장의 체포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그가 20년 전 김민준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전국이 경악했다. 민준은 언론 앞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밝혔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안정호 경위도 방송에 출연하여 2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증언했다. 여론은 한진우에게 가장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할아버지는 병실에서 뉴스를 통해 한진우의 체포 소식을 들으셨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 한이 풀리는 듯한 안도감과 함께 민준을 향한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교차했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다. 슬기는 할아버지의 병실 침대 옆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할아버지의 손을 핥고 할아버지의 발치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슬기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용감한 영웅이었다. 녀석이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지도 모른다. 슬기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이 가족의 수호자이자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아준 은인이었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회복을 지켜보며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밝혀진 진실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의 카메라 렌즈는 더 이상 세상을 회피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의 불의를 담고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늘 슬기가 함께할 것이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며칠간의 안정을 취하신 후 기적처럼 빠르게 기력을 회복하셨다. 오랜 세월 억눌렸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를 짓누르던 거대한 짐이 사라진 덕분이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드리워졌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할아버지, 이제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민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다 네 덕분이다. 민준아, 그리고 슬기 덕분이지. 내가 미처 다 하지 못한 일을 너희가 해냈구나. 슬기는 할아버지의 병실 침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마치 할아버지의 수호신이라도 되는 양. 할아버지가 깨어 계실 때나 주무실 때나 묵묵히 그 곁을 지켰다. 할아버지는 슬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표현하셨다. 슬기는 할아버지의 손길에 고개를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녀석의 상처는 다행히 심각하지 않았고 빠르게 아물고 있었다. 한진우의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준이 확보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안정호 경위의 증언과 과거 관련자들의 추가 진술이 더해지면서 한진우의 모든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특히 한진우가 직접 부모님의 사고를 지시한 녹취록과 비자금 내역은 그를 변호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한진우는 결국 최고형을 선고받았고 천지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민주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진우가 처벌받는 것을 보며 통쾌했지만 동시에 20년 전 부모님을 잃었던 상처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보듬고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었으니 말이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민준과 할아버지 그리고 슬기는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다. 익숙한 한옥의 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마당의 꽃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바람소리는 나무십 사이를 스치며 속삭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할아버지는 점차 건강을 되찾으셨다. 민주는 할아버지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박한 일상을 보냈다. 민주는 자신의 사진 작업을 계속했지만 그의 렌즈는 이제 세상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과 정의를 담아내는 데도 활용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다. 그의 사진들은 단순한 예술작품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슬기는 민준의 그림자이자 수호견이었다. 민준이 어딜 가든 슬기는 늘 그의 곁을 지켰다. 슬기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경계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평화로움과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슬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슬기야, 너는 정말 대단해.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고맙다. 슬기는 민준의 말에 꼬리를 흔들며 그의 손을 핥았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할아버지와 함께 마루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었다. 슬기는 그들의 발치에 엎드려 단잠에 빠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다. 민준아, 네 부모님도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게다. 그리고 너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주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리움과 안도감,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부모님을 향해 마음속으로 이야기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잠드세요. 제가 할아버지와 슬기와 함께 잘 지낼게요.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게요. 민주는 슬기를 품에 안았다. 슬기의 따뜻한 온기가 민준의 몸을 감쌌다. 녀석의 심장 박동 소리가 민준의 귀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생명의 소리이자 희망의 소리였다.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슬기는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다. 녀석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녀석은 잃어버린 가족의 연결고리였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영웅이었다. 이후 민주는 안정호 경위와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는 데 협력했다. 안정호는 경찰직에 복귀하여 정의로운 경찰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그들은 비록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민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내는 외로운 사진작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세상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삶에는 할아버지와 슬기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한 추억과 그들이 남긴 정의에 대한 열망이 영원히 살아 숨 쉬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다. 동이 트는 하늘은 희망의 빛으로 물들었다. 민주는 할아버지와 슬기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밥상 위에는 할아버지가 정성껏 차린 따뜻한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다. 슬기는 얌전히 민준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다. 이제 그들은 매일 아침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난 고통의 흔적 대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과 희망이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이 슬기의 용기 있는 행동에서 시작된 기적이었다.